네, 저희는 통일은 대박 남해팀 동생 박준영. 누나 박하늘입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을 저희 동생이 맡을 거고요. 그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나, 통일은 왜 대박인 거지? 아니, 누가 봐도 남한은 북한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통일을 해봤자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통일은 대박인 거야.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더 커져.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남한은 이미 OECD 국가인데다가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 나라야. 그에 비해 북한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난한 나라고. 근데 어떻게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잘 들어봐. 통일이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인구가 늘어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지.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싼 임금과 좋은 노동력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대박이라는 거야? 아니지. 너 곧 군대 갈 나이지. 지금 내 친구들도 2년 동안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지금처럼 징병제 대신에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군대를 가게 돼. 그렇게 되면 너가 그 2년을 학업이나 취업 혹은 자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휴전선이나 아니면 북한을 견제하는데 국방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걸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이나 복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거지.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어느 외국인 한 투자자가 그랬는데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누나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 준 걸로 봐서는 나 같으면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북한은 높은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어.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무수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다만 기술이 없어서 그걸 캐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아, 그럼 통일이 경제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 그럼 아까 누나가 두 번째로 말한 국제사회의 존재감은 뭐야?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아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국제사회에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제적인 도약을 통해서 국가 영향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유엔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 연합에서 우리의 주장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같은 거? 그렇지.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존재감이 더 커지면 일본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아, 그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고 또 국제사회 존재감이 커지는 거 알겠어. 그럼 통일, 근데 내가 듣기로는 통일을 할 때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들었어. 뭐 예상하기로 뭐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거 원도 아니고 달러라고, 달러.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렇게 통일 비용을 줄이려면 서로 교류를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가 너무나 다르잖아. 아니 70년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 체제부터 다르잖아.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접근 대신에 경제적으로 우선 접근을 해야 돼. 경제적으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 같은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북한에서 일하는 남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많아져서 서로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면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게 될 거야. 그렇게 경제적인 교류를 서로 공동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지. 아, 그럼 지금 북한의 싼 임금과 좋은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는 이미 큰 이득이겠네? 그렇지. 북한에 뭐 새로운 수요도 생길 테고. 새로운 수요의 좋은 예로는 너 초코파이 알지? 초코파이. 맛있지.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간식이나 선물로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아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고는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지. 아, 그러면 북한과 남한이 경제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자. 그럼 그 국민들은 일단 나조차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 낯설게만 느껴져.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감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도 해야 돼. 너가 아무리 낯설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동질감도 형성하고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심어줘야 돼. 그럼 그 문화 교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문화 콘텐츠의 교류와 교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예를 들면 너가 좋아하는 무한도전이나 아니면 런닝맨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북한에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공연단들이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K-팝도 아주 좋은 문화 교류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케이팝도 마찬가지고. 금강산이나 제주도 같은 관광지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관광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방식을 보게 되니까 너가 느끼는 낯설음이나 아니면 이질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야. 아, 그러게 거기다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역사적으로도 봐도 우리는 한반도에 한 나라를 세웠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역사적 흐름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 너는 잘 기억 안 나겠지만 2002 월드컵 때 진짜 우리나라 장난 아니었거든. 다 빨간 옷 입고 나가서 거리에서 응원하고 했어. 그러니까 스포츠가 사람을 하나로 하는 데는 갑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를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최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다, 한반도는 하나다 그런 의미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그럼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동질감도 형성시킨다는 건 알겠어. 그럼 그게 어떻게 평화 통일로 이어진다는 거야? 잘 들어봐.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문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려면은 우선 남한 정부와 북한의 지배 세력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교류가 있는 거야. 맞지? 하지만 그 교류가 어느 정도 선 이상에 가게 되면 표를 의식해야 하는 남한 정부뿐만 아니라 아무리 막 나가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자기 국민 절반 이상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거라는 거야. 아, 그럼 우리는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교류하면서 서로 정치적으로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렇지. 그래도 정치 체제는 둘 중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게다가 북한 체제 붕괴론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냥 이대로 이걸 놔둬도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기만 한다면 북한이 진짜로 무너졌을 때 외세 세력들이 개입할 문제가 커. 북한이 새 정부가 필요한다 한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할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일본 그 사람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북한처럼 그렇게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나라를 이렇게 가까이 해도 괜찮은 걸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이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계속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잖아. 그렇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해. 예를 들어서 너 주변에 말썽을 부리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관리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해. 맞지? 마찬가지야. 북한도 지금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미국을 견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는 대한민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해. 그게 바로 통일인 거야. 그럼 누나 말대로 우리는 북한과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튼튼한 안보와 평화 통일을 이뤄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인 거야. 감사합니다.